모닝 브리핑입니다. 어제는 정말 눈물 나는 하루였습니다. 환율 급등과 더불어서 중동 리스크 고조 이슈까지 겹치면서 지수는 하염 없이 하방 압력을 받았던 하루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에 1,400원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원화 약세에 외국인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모두 떠나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 넘게 밀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어제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을 했는데 밤사이 뉴욕 증시도 또 한 번 혼조로 마감을 했거든요. 미2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5%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부디 오늘은 좀 반등의 저력을 발휘해 주길 바라면서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환율이 이리 급등하는데 시장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 어제 1,390원을 넘어서 1,400원을 터치하니 수급은 와르르 무너졌고요.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매도가 출회됐던 4월 16일 화요일장 한마디. 숨 막혀요. 환율 1,400원입니다. 여러분, 환율이 1,400원대를 기록한 건요. 이번이 네 번째로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때,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일이었습니다. 7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갈아치우며 50원 가까이 급등한 환율에 더군다나 연말엔 1,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에 위험자산 회피 물량이 쏟아지며 양시장 옴짝달싹 못했던 전거래일. 자, 그럼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특정 테마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어제 계좌 다들 안 열어보셨죠? 아마 안 열어보는 편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계좌를 열어보기 힘들 정도로 어제는 정말 우울한 하루였는데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원달러 환율의 급등, 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이렇게 여러 악재가 터지면서 투심이 완전히 위축이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떠나가면서 양대 지수 모두 2% 넘게 급락을 했는데요. 특히 코스피 지수는 사흘째 하락하면서 어제는 2.2% 하락한 2,609선을 보였습니다. 기관이 10거래일 연속 팔았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7거래일 연속 동반 순매도를 이어가면서 어제는 2.3% 빠진 832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어제는 정말 상승 섹터를 찾기 힘들 정도로 거의 모든 업종이 파란불로 물들었는데 그나마 초전도체주가 올랐고요. 자율주행차나 타이어 섹터는 전체적으로는 좀 하락을 했지만 그 안에서 일부 종목들만 선별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초전도체 강세는 하락 장세에서 나타나는 테마주의 쏠림 현상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투자자들이 갈 곳을 잃자 이 초전도체 테마가 다시금 고개를 든 겁니다. 덕성이 15%, CCS는 11%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한편 자율주행차 관련주 안에서는 일부 종목들만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라닉스는 시총이 작기는 하지만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점이 특징적이어서 제가 꼽아봤고요. 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6% 상승부를 켜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4단계 자율주행 실증차를 이달부터 시험 운행할 것이란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타이어 관련주, 강달러 환경에서 수출주인 자동차와 조선, 또 타이어 업종은 통상 수혜주로 꼽히죠. 고환율에다가 실적 반등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어제는 타이어 관련주 안에서 일부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5% 상승부를 켜냈고요. 넥센 타이어는 2% 오르막길을 걸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섹터를 주목해보면 좋을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중동 지역 갈등은 재점화됐지, 그리고 미국의 3월 소매 판매는 너무 잘 나왔지.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는 우리 시장을 크게 하방 압력에 더했던 전거래일 국내 증시였습니다. 고로 시장은 저베타 업종 성격의 음식료, 통신, 유가 상승에 따른 정유주, 고환율에 따른 수출 기대감이 부각되는 자동차만이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요, 일이 심상치 않은 환율, 천장 뚫린 환율의 주가는 부르릉, 자동차, 타이어 섹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장 뚫린 환율에 따라 고환율의 대표 수혜주격인 자동차의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는 시장이죠. 다음 페이지 보시죠.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가 10원이 오를 경우 현대차, 기아 같은 완성차 업체는 연간 2천억 원의 영업이익 상승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개의 자동차에 반드시 4개가 들어가는 타이어도 비슷한 수출 구조를 갖고 있어 환율 효과가 더욱더 기대되는 상황. 특히 타이어 업체들은 기존 내연기관차 타이어보다 30%가 비싼 전기차 타이어 판매 증가로 올해 주요 3사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배나 증가한 5,30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때문에 차량 무게가 더 나갑니다. 그 차량의 무게를 받쳐주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타이어도 고농도의 보강제를 넣어줘서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줘야 하니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아이러니한 대목이긴 합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둔화된다는데 전기차 타이어 판매는 또 늘어난다? 좀 이상하죠? 그런데 성장이 둔화된 거지 성장은 여러분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20년 222만 대 정도 팔렸던 전기차가요. 작년에는 1,400만 대 넘게 팔렸으니 7배나 늘어난 거고요. 올해도 1,400만 대보다 16%가량 증가한 판매 대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시장 파이가 급격히 커진 과거 대비 속도가 좀 아쉬운 거지 계속 그 파이는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2020년부터 전기차 확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3, 4년이 지난 지금 타이어 교체 시기도 겹친 만큼 당분간 이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호조 속 타이어 쪽은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타이어 3사의 호실적 근거들 더 구체적으로 꼽아봤습니다. 일단 수요가 선진국 중심으로 꾸준히 회복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23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때의 수요가 지금 살짝 늘어나는 북미, 유럽, 글로벌리 살아나고 있는 추세임을 여러분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타이어 업체들의 특징이 또 매출액 성장률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대비 이익 성장률이 매우 훌륭하다는 겁니다. 매출 성장이 떨어지는데 이익 성장이 크다. 그 말인즉슨 바로 비용 감소가 회사 실적 향상에 기여한다는 거겠죠. 타이어 원재료 투입비 23년 1분기 들어서 고개를 살짝 들긴 했습니다만 23년만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하락한 패턴을 그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임비도요. 21년, 22년 코로나 팬데믹 때의 고점 대비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홍해발 물류 대란의 영향이 일부 있긴 하겠지만 기존 체결한 장기 계약에 근거해 추가되는 비용이 예상되는 만큼 매출액 대비 운임비 중의 변동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 또한 호실적 배경으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환율의 믹스 개선, 여기에다 낮아진 원재료 투입비까지 모든 환경이 타이어에겐 지금 최적의 타이밍을 만들어주는 모습. 그런데요, 긴 호흡으로도 주가의 상승을 기대할 요인까지 받쳐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타이어 3사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개선된 실적을 바탕으로 벌어들인 돈을 다시 재투자하는데 대규모 설비 투자를 바쁘게 진행 중입니다. 먼저 한국타이어, 2026년 미국 테네시 이 공장과 27년 헝가리 트럭 버스용 타이어 공장 완공 이후 중장기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최근 베트남 공장을 연간 1,250만 개 규모로 증설을 했고요. 사측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유럽 쪽에도 1조 원 이상을 투자해 2027년까지 1,200만 개 생산 능력을 갖춘 공간을 세울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유럽 부지 선정 작업 완료하고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한편 넥센타이어는 올해가 체코 2공장 증설 효과가 반영되는 첫 해입니다. 글로벌 합계 생산 가능량은 작년 4,500만 톤에서 2025년 5,200만 본까지 증가될 전망입니다. 자, 이렇게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우호적인 환경이 완벽하게 셋업된 타이어 산업, 그럼 관련주 흐름까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입니다. 경쟁사들보다 올해 안정적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고인치 타이어 판매 비중 올해 48%로 작년보다 무려 5%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어제 같은 힘든 시장에서도 주가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작년 타이어 판매 1위 금호타이어 보시죠. 고인치 타이어 비중 지난해 38%에서 올해는 42%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다우투자증권의 탑픽 종목입니다. 3사 중 저가 브랜드 이미지가 굳혀진 넥센타이어도 볼까요? 유일하게 지금은 미국 공장이 없는 회사인데요. 하지만 1조 원 이상을 투자해 미국 동남부에 타이어 공장을 세울 계획으로 현재는 부지 선정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는 3%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네요. 자, 마지막으로 효성첨단 소재입니다. 어제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나왔죠. 주력 사업 부문인 타이어 보강제 실적의 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주가는 바닥에서 등락을 지속하며 어제는 4%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장을 짓누르는 요소로 부각된 키워드 킹달러. 이 고환율 수혜뿐 아니라 펀더멘털적으로도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타이어 관련주에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주요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도 체크해 보시죠. 우선 녹십자 MS는 샤이닝과 맺은 344억 원 규모의 셰라펫 멀티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중국에서 현지 동물용 진단 제품 승인 지침이 변경돼서 허가에 어려움이 있어 상대 측이 사업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PNT는 660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전극 공정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에 시간을 거래해서 3% 상승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도 주목해 보시고요. 그리고 해성 TPC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과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철회한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선행 조건인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부득 계약의 발행 결정을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볼까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또 이창용 한은 총재가 G20 재무장관 회의와 IMF 세계은행 충계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한미일 3국의 첫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세계 각국이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통화, 금융, 재정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니까요.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시고요. 또 국내 최대 정보기술 전시회인 월드 IT가 오늘부터 19일까지 개최됩니다. AI 플랫폼, 사물인터넷, UAM, 드론, 로봇 등 다양한 전시 품목이 있으니까요.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죠. 또 내일 새벽 3시에 미국의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연준은 이 보고서를 단기 금리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만큼 베이지북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증시 키워드도 살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외환 당국의 19개월 만에 구두 개입, 환율입니다. 어제 장중 1,400원까지 올랐던 환율은 당국의 개입의 상승폭을 반납 1,394원대에서 마감 지었는데요. 일단 밤사이 또 한 번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이 보였던 달러 인덱스. 과연 환율은 고점 대비 어느 정도 오늘은 좀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일지, 더 나아가서 지금 30조 원을 사들인 외국인의 돌변한 현선물 매도는 오늘은 잦아들 수 있을지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돈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입니다.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쪽은 예상치를 하회하며 소비 회복은 더뎠지만 GDP 성장은 예상치를 웃돌면서 중국 경제 회복이 순항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같은 수치에 반응할 수 있는 중국 관련 소비재 쪽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반도체에서 꼽아봤습니다. TSMC AI 반도체 수요 증가로 1분기 순이익이 5% 늘었고요. 지난해 35%의 성장을 보인 ASML도 오늘 오후 2시 정도 1분기 성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 8만 원을 내준 삼성전자의 반등 여부와 더불어서 고사양 반도체 관련주들의 반등 여부까지 오늘 주목해 볼 대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